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개공 멤버 고성민. 손성길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여 있는 이유는 저희 컬렉션을 소개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컬렉션을 또 일방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채널에 그동안 나와주셨던 두 분의 개건 멤버분들을 모시고 각자의 컬렉션에서 가장 뺏고 싶은 시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는 성길님 컬렉션에서 이 시계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 네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2, 3년 전에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출연하신 적이 있고 컬렉션을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두 분도 그때보다 성장을 하셨고 컬렉션도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지셨는지 같이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민님 거부터 뺏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부터 뺏을까요? 처음에 픽한 시계는 튜더 시계고요. 네, 블랙베이 모델입니다. 블랙베이 이게 36mm 베젤 없는 버전. 네, 맞아요. 두 분은 제 취향이나 시계를 픽하는 어떤 그 조건들을 좀 아시겠지만 조금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택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선택을 좀 하는 편이라 블랙베이 모델을 보고는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시계? 나라면 샀을 것 같은 그런 시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골랐고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골랐거든요. 이 시계를 이제 저희가 셀렉한 시계들이랑 같이 놓는데 단연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이즈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제가 선호하는 사이즈다 보니까 눈도 자주 가고 언뜻 손목에 올려놨을 때도 편안하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들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애정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고요. 맞아요. 튜더 시리즈들이 좀 첫인상들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스노우플레이크 시분층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모델이 그 중에서도 제일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41mm나 다른 39mm 모델들에 비해서도 균형미나 그런 길이 같은 것들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뻐요. 이뻐요. 네. 사실은 튜더가 신제품들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이버 시계들이 다 예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이버를 옆에 놓고도 이 베젤 없는 버전을 고르실 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 단위로 고민을 해서 안 될 것 같고 네. 몇 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이버 모델을 갖고 계시잖아요. 베젤이 있는 모델을 갖고 계신데 아시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베젤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베젤만 있어도 구매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모델하고 둘이 비교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새로 나온 펠라고스 39라던가 혹은 블랙베이 58 혹은 튜더 크로노 모델 같은 걸 따로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비슷해 보여도 베젤 있는 다이버 시계로서의 튜더는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은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김생활, 노생활과 그 친구들, 개건 멤버들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실은 좀 시계를 한 브랜드만 파시지 마시고 좀 폭넓게 즐기셔야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가 좀 많아지는데 성향들이 다 하나에 꽂히시면 냅다 그것만 파시는 경향이 브랜드를 파죠. 네, 그래가지고 참 저희도 참 운영하기 힘든데 튜더 전문가가 생기는 건 저희 채널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핫한 브랜드니까 앞으로 튜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더 전문가가 두 분이 되면 또 앞으로 튜더를 파실 것 같습니까? 네, 언젠가는 갖고 싶어요. 네, 진짜 갖고 싶은 모델입니다. 블랙베이 P58 청판 모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제일 훌륭한 아웃풋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펠라고스 대 블랙베이. 정말 제가 근데 이번에 펠라고스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혹했던 게 이제 베젤이 세라믹 베젤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훨씬 더 마음에 들고 티타늄이 또 제 컬렉션에 하나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끌리는 게 있었었는데 펠라고스를 파란색 버전을 더 작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성민님 컬렉션에서 뺏고 싶은 이 시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해밀턴 컬렉션인데
에트나님이 튜더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또 세이코랑 해밀턴 컬렉션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해밀턴 컬렉션 중에서 뭘 고르나 안 고를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리고 갖고 계신 해밀턴 모델들이 대부분 다 엑기스라. 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짜게 100이면 골라왔다고. 근데 또 요새 해밀턴의 그 크로노그래프들이 핫해요. 맞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어느 정도냐면은 와 이걸 들고 왜 럭셔리 브랜드에 만들다 만 것 같은 엔트리 레벨 크로노그래프를 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만큼 뭐 다이얼 퀄리티라든가 디자인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게 높고 심지어 해밀턴의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통해서 뒷받침되는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어디서 베낀 디자인이나 오마주가 아니라 네. 진짜 해밀턴의 60년대 자기가 아카이브를. 갖고 있던 디자인.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도 사실은 이거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제가 모으고 있는 디자인에서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사지 못했던. 저는 사실은 크로노매틱을 좋아하거든요. 네, 첫 번째 네. 오토매틱. 아, 네. 그 용도 반대쪽에 달려있는 거. 그래서 요게 오토매틱이고 크라운이 왼쪽에 갔으면 샀습니다. 같은 디자인인데. 네. 저는 오히려 오토매틱보다 수동 모델이어서 더 네. 구매한 게 있는데 네. 몇 가지 디테일 차이도 있고 네.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100m 방수이면서 네. 40mm 이하의 크로노. 다른 크로노그래프들은 대부분 42mm들이 많고 네. 더 작은 것들은 좀 왜 취향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모델은 그 모든 것들을 딱 충족하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네네네. 두께가 약간 있는 거는 이게 그 벨주니까. 벨주 기반의 무브먼트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수동인 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약간 줄였고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해밀턴도 제가 좀 연속적으로 컬렉션에 들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코 얘기를 하시겠지만 세이코도 작년쯤에 제가 갑자기 홀릭이 돼서 연달아 가셨더라고요. 네, 연달아서 여러 모델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스타일 자체가 좀 드립다. 네,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모델들마다 음. 개연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져가시는 걸 보면 아 이게 확실히 취향이시구나라는 게 좀 보여요. 자, 그러면은 에트나님한테서 뵙고 싶은 성길님의 두 번째 시계는 세이코의 SPB 313 모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슬림 터틀? 네. 슬림 터틀이라고 불리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모델을 고르면서 뺐으면 갖고 싶은데 제 돈 주고 살 것 같지 않은. 아, 원래 쿠션 케이스 좋아하셨었잖아요. 그 시계생활 초창기에는 네. 이렇게 좀 독특한 자기 개성을 확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시계들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보편적인 디자인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에 익은 혹은 네, 익숙한 그런 모델들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약간 파네라이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파네라이가 그런가? 아직까지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색해. 예외라니. 사실은 지금 이 차고 계신 모습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게 그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랑도 약간 화이트 앤 블랙 스트라이프랑 있고 제가 그쵸. 이제 그 줄도 그걸로 매치를 해놨는데 이 슬림 터틀 모델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검은색 흰판 그리고 검은 판 그리고 길트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델이 저는 좀 제일 제 취향에 맞아서 들여왔는데 지금 차고 계신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성민님 시계에 흰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같은 디자인이라면 네. 하얀색을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나 생각했지만 가운에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트렌디한 색깔의 컬러 다이얼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무난하게 차기 힘들어서 좀 손이 덜 가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 뺏어오고 싶은 시계 중에는 좀 그런 다이얼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네, 색깔이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제가 선호하는 궤에서 좀 벗어난 모델이지만 소유하고 싶은 느낌은 드는 시계를 봤을 때 퀄리티라든지 세이코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대비. 그러면 그런 시계들이라면 충분히 주신다면 안 줄 건데요. 주신다면 갖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의 시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세이코가 터틀 디자인에 관한 한 뭐 일가견이 있다고 해요. 네, 진짜 네. 많은 그 아카이브의 터틀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얇고 작은 터틀도 있었으면서 이걸 제일 늦게 내렸어요. 독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나왔나요? 네, 작년에 나왔어요. 네. 610-8000이라는 모델 번호였고, 실은 가격대만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해줬었으면 훨씬 더 판매고가 좋았을 것 같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세이코는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오, 확실하면 100만 원 이하로는 네, 절대로 안 내주니까. 네. 그리고 이 줄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이거 느낌이 다른데. B2 스트랩에서 만든 러버 나토 스트랩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세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여왔는데, 고무 실로 짠 나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착용감이. 맞아요. 네네. 원래 나일론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나토들이 이제 젖으면 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가지고 나토 스트랩들을 좀 덜 좋아했었었는데, 이거는 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오늘 갖고 오신 컬렉션 중에 대부분 나토 밴드로 네. 채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나토도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쵸. 맞아요. 참 흰색 좋아하세요. 의사가. 의사가 운명인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이버 시계들이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흰판을 안 썼다고 알고 있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흰판 다이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틀을 깨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좋아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걸 보시면 오히려 흰색의 드레스워치는 잘 없어요. 네, 오히려 전형적일 것 같은. 근데 그건 없지만 흰판 다이버는 많습니다. 약간 그리고 성격의 중간이 없지 않아요? 맥고 끄는 게 그쵸. 유명하시고 블랙 앤 화이트, 네. 참. 흑백 물리 이진법. 컴퓨터 같은 맞아. 어. 그게 묻어나나 봐.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건 흰색이 아닌데 팬더예요, 팬더. 네. 이것도 약간 성민님 그 컬렉션에서 뭔가 성민님 그 자체인 것 그쵸. 같아요. 이 시계는 정말로 독일이 시계의 역사가 스위스만큼 길지는 않잖아요. 스위스랑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의 강자이긴 한데 스위스만큼 길지 않아서인지 뭔가 통상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글라스위테를 대표하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잖아요, 노모스가. 맞아요. 너는 왜 다이버 시계 없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노모스가 대답한 건 이거예요. 200m 방수 시계이고 우리의 다이버 시계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근데 베젤 없고 너 왜 베젤 없어? 다이버 시계라면서 스크루다운 크라운도 아닌데 그러면은 야 너 어차피 방수 성능 필요한 거잖아. 시간만 잘 보이면 되지. 저는 생활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네. 노모스가 이 클럽 모델을 네. 가지고 다이버라고 마케팅했다는 거 몰랐었어요.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네, 저도 그냥 무슨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이 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다 넣긴 했는데 음, 우리의 다이버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하거든요. 네네. 자기네들 다른 컬렉션에 아호이라는 다이버 컬렉션이 있지만 네. 심지어 걔는 또 베젤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이버에다가 이 베젤은 안 쓰는. 네, 그런 주의. 안 필요하잖아. 어차피. 네, 맞아요. 진짜 잠수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안 쓰는 논리도 저는 이해가 돼요.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사용 중에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제 원래는 이게 크라운의 위치를 방수 성능이 보장되게끔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마개 같은 걸로 생각하고 꽉 너무 잠그시는 꽉 잠궈가지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렇죠. 방수 성능이 망가져요. 사실 현대 시계는 더블 게스킷이나 트리플 게스켓 같은 걸로 그냥 닫아놓기만 해도 다 방수 성능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크라운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엉성하게 만들어놓은 시계가 아니면은 푸시앤풀이 불량을 만들어낼 여지랄까? 그런 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일스러운 실용주의적인 접근인 거죠. 뭐? 다이버식이라고 꼭 스크루다운 크라운 해야 돼? 니네도 고장 낼 거잖아. 그냥 푸시앤풀로 하자. 그리고 타협돼요. 진짜 좀 놀라운 게 두께도 굉장히 얇고 네. 자기네들 자사 무브먼트이고 네. 알파보다 더 발전한 네오마틱 무브먼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라스위테 무브먼트가 스위스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무브먼트이기도 네. 하잖아요. 보통은 작은 회사가 매니팩처 무브먼트를 만든다고 해도 이스케이프먼트는 워낙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특정 부품을 의존을 하거든요. 네, 다 못 네. 만드는데 여기서부터는 모두 다 만들 수 있어. 97% 네. 이상을 자기네들이 다 만든다고 완전히 독립선언을 한 그런 무브먼트입니다. 심지어 알파 때는 브릿지가 좀 다른 모양이었다가 네. 네오마틱으로 넘어오면서 양쪽을 다 거는 브릿지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이제 차별점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보기에도 아주 멋지고 예뻐요. 이 가격대에서 이런 매니팩처 무브먼트가 없죠. 뭐 그 노예를 납치한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만드는데 이 가격대에 이게 가능하다? 저는 좀 여러모로 노모스가 놀라운 브랜드인 것 같고 뭔가 통상적이지 않아요, 접근 방법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성능 비슷해요. 네. 찰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평범해 보이거나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강한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발칙하게 오렌지 쇼츠이요. 네, 저 핸즈 하나 때문에 되게 발랄한 느낌이 딱 들고 뭔가 반전 매력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문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이 이 시계에도 뭔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의사인데 그리고 안경 끼고 피부도 뽀얗고 맞아. 근데 그 막 얘기해 보면은 말도 이상하게 하고 아, 진짜요? 취미도 이상하고 일상적이죠. 그러니까 은은하게 돌아있고 야. 살짝. 네, 그러니까 약간 노모스예요. 네. 저는 노모스 중에서도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는 모델이 아닌 탄겐테가 아니고 이걸 산 것도 조금 독특한 취미라고 생각은 해요. 실은 한국에 흔하진 않은 시계고 클럽 시리즈가 좀 더 한국에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고요. 요거는 너무 잘 어울려서 뺏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매력적인 거 골라야 되니까 네. 이걸 골랐습니다.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걸로 넘어갈까요? 이제? 김생활님 컬렉션. 그럼 김상환님 컬렉션을 해봅시다. 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제 저희는 보통 시계를 왼손에 차니까 네네네. 메인 손목에 지금 차고 있는 아까부터 풀고 있지 않는 너무 잘해. 계속 욕심을 내고 계셔요, 아까부터.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이크로 브랜드라든지 값이 저렴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계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제가 그런 줄 알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네.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고른 시계들이 대부분 값이 나가고 브랜드 밸류가 좋은 비싼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 거 뺏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제 취향이랑 상관없이 그냥 비싼 시계를 고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아니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해도 비싼 거 가져가가지고 그 좋아하는 마이크로 브랜드 걸 바꾸면 되잖아. 이거 하나 가져가면 그거 10개쯤 바꿀 수 있는데 10개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튼 오늘은 그런 거 가격 같은 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네네. 두 개만 딱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대가 거 높아진 가져가서 거. 네. 10개 정도로 바꾸면 되니까. 하필 지금 고른 걸 다 비싼 거로 고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델은 브라이틀링의 크로노맵 네. 이런 모델이고요.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 제 취향과 별개로 오늘 느낌점만 말씀드리면 여기 모여있는 수백 개의 시계 중에 제일 이뻐 보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평상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려한 시계, 지나치게 화려한 시계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째 이 시계만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손목이 위에서 되게 잘 어울리시고 블링블링합니다. 아 진짜 예쁜 시계인 것 근데 같아요. 어떤 화려한 시계는 시계가 너무 화려해서 복장이나 차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맞아요. 시계들이 잡아먹는 있거든요. 시계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딱 적당한 정도로 화려한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선택의 이유가 됐던 시계였어요. 저는 손성길님 손목 위에 있는 거를 이제 김생활님이 보시면서 계속 이제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너무 잘 나 어울리셔가지고 같아도 불안할 것 되게 뺏기지 않을까 하고 되게 진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피부톤이랑도 너무 잘 네, 어울려요. 네. 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다이얼 네, 색깔하고 약간 코퍼 세븐 다이얼 그 색깔인데 톤이 이제 사람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 블링블링함이 사람의 기를 죽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살색이 살몬색인 걸 처음 알았네. 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처음에 내비 타이머도 고르셨다가 이쪽으로 아예 그냥 고정되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내비 타이머가 더 맞을 거예요. 대중적이기도 하고 더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제 취향, 어떤 결계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 제끼고 그냥 마음의 종을 땡 하고 울려버리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 사실 브라이틀링의 아이콘 하면은 내비 타이머지만은 뭐 70주년을 네. 작년에 맞았던 시계고 뭐 아이콘이지만 이 시계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게 브라이틀링이 쿼츠 위기 때 한번 망했었죠. 그리고 쿼츠 시계만 계속 만들다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메이커로 화려하게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게 84년에 그 이탈리아의 고개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일단 자막으로 나올 네, 겁니다. 자막으로 나오는데 그 고개 비행단을 위해서 만들었던 크로노맷이라는 시계가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쳤죠. 네. 데이트를 쳐서 이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메이커로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예요. 브라이트닝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시계가 크로노맷이고, 그래서 브라이트닝이 매니팩처 무브먼트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걸 장착하기로 결정했던 첫 모델이 네비 타이머가 아니라 크로노맷이었어요. 그러니까 골수 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네요. 네. 아, 오늘부터 골수 팬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항상 그 네비 타이머 얘기할 때 아쉬운 게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는데 방수 네. 성능이 아쉬웠어요. 안 좋아서. 얘는 입은 실은 두께도 네. 스펙보다 훨씬 더 얇아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비싸서 그런가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붓을 퀄리티 보고 좀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로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꽉 잘 짜여진 느낌이어가지고 무게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에서 굉장히 편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잘 만든 시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싸니까. 그리고 저는 현행 네비 타이머를 사고 싶어서 늘 이제 그 와이프 노생활님한테 맞아요. 그 사고 싶다고 막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허락을 못 받았거든요. 받았다. 근데 네. 이제 현행 브라이트닝 모델 중에서 처음으로 허락을 받은 모델이기도 해요. 약간 노생활님 스타일 같기도 해요. 이거 이 뭐 얘기를 작은- 듣고 보니까 예. 좀 작은 사이즈 있으면 노생활님께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여성용 생각을 모델이 있어서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기면은 사실 노생활님한테도 브라이트닝 맞아요. 모델 두 있죠. 개가 있어요. 네, 이미 2개 있으시죠. 근데 또 하나 브라이트닝을 더 해가지고 퍼플 시계로 맞추고 싶은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이 무브먼트가 컬러 밀의 수직 클러치 들어가고 굉장히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에 힘을 많이 준 좋은, 네. 네, 무브먼트여서 아마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매니팩처 무브먼트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아요.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만큼은 제일 힘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성민님은 네. 어떤 시계 고르셨어요?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예거의 리베로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베로스를 한번 손목에 올려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서 이걸 일단 1번으로 먼저 정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굉장히 진짜요? 지적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시계. 직업이랑 저 시계가 진짜 잘 맞네요. 아마 예거에서 최근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미지가 좀 결부돼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리베르소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각도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사각 시계 중에서도 아마 첫 번째로 만약에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된다면 고려를 해볼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성민님한테는 기믹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이한 기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네, 근데 리베르소가 하이엔드 드레스 시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기믹이 강한 시계잖아요. 뒤집어지는 시계니까. 네, 그래서 뭔가 잘 어울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해킹이 안 되는 건 되게 의외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지고 네. 만약에 저는 고려를 한다면 뒷면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듀오 페이스나 이렇게 양면이 좀 바뀔 수 있는 시계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제가 착용을 해봤었는데 네. 지금 보면 뒷면이 폴리싱으로 그냥 반짝이는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팔찌처럼 착용을 해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가 아니더라도 액세서리로서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랑 이 시계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방수는 잘 안 되는데요. 조심해야죠. 네. 비싸니까. 의사 중에서도 진짜 이제 환자 볼 필요 없는 굉장히 그 임원급의 의사, 이런 그 이사장까지 올라가는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이 리베르소가 어울리지 않나. 네.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 리베르소를 찰 만큼 성공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너무 겸손하죠.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시계를 좀 자기 생활 수준에 비해서 좋은 걸 차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저희가 다 그러지 않나요? 네, 저희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다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차도 그렇고 집도 네.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노후를 생각하면 시계를 안 좋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모노페이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근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폴로 게임 하던 식민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든지 뭐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폴로 게임을 하다가 시계 의리가 깨진다는 뭐 이런 그 보잘것없는 문제 때문에 뒤집어지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인데 무서워요, 저 시계 갑자기.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 어쨌든 좀 부자들 얘기고 좀 잘 사는 사람들 얘기. 오늘 뺏기지 않으시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끼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근본을 생각한다면은 뒤집어졌을 때 유리가 안 보이는 게 맞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뭔가
뭔가 자기 가문이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새겨넣는 게 또 리베로소 시계를 소장한 사람들의 매력이고 전통이기도 해서 전통이고. 네, 저도 나중에 뭔가 기념할 만한 일이 생기면 새기고 싶어서 좋습니다. 네, 모노페이지. 추후에 또 인그레이빙이 가능한가요? 네네. 오. 아직은 뭐 넣을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생기면 넣으려고.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그래빙 2를 장만했는데 나중에 제가 해볼까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니까. 다 자기가 하려고. 제가 좀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픽. 네, 제 두 번째 픽은 네. 슈토바 시계인데요. 슈토바 마린 서울 에디션 시계인데 슈토바 마린 시계는 지금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계가 좀 독특하고 한정판이어서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계잖아요. 그래서 생활린 컬렉션 중에는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는 컬렉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픽으로 꼽게 됐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의미가 컸던 게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좀 독점적으로 공개하다시피 한 네네네. 작은 한정판이었죠. 슈토바가 좀 역사적인 브랜드이긴 한데 좀 부티크 브랜드 성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걸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와루아치즈도 큰 유통업체가 네. 아니다 보니까 두 회사 다 사운을 걸고 준비한 좀 뭔가 귀여운 기획력이라고 해야 되나? 진심을 담은 기획력이라고 해야 그런 게 돋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딱 100개 한정판이어가지고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특히나 50m 방수가 아직 좀 저한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런데 진짜 뺏어올 수 있다면 뺏어오고 싶은 그런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은 100개 한정판이라고 했죠. 100개보다 적어요, 만들어진 게. 요르크 샤워라고 그때 CEO였던 분이 직접 이제 와인딩 휠에 있는 거를 이제 태그 문양 가공을 하셨었는데 저는 CEO분이 직접 하시는 줄 몰랐어요. 진짜 직접 하시는. 근데 이거 100개를 다 끝마치지 못하시고 은퇴를 하셨다고. 그죠. 지금 은퇴를 하셨죠. 네, 그래서 100개가 다 나오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작고 가볍고 또 이제 손목 위에서 존재감이 꽤 있으면서 의미도 나름 있는 그런 좋은 시계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슈토바가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저 시계도 에트나님이 고르실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들고 이제 옆에서 볼 때 들고 계신 걸 봤을 때 또 흰판이에요. 흰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린을 나중에 하지 않을까요? 할 거. 이 두 시계도 약간 괴가 좀 비슷해요. 디자인적인 느낌이 좀 비슷하고. 제가 오늘 뺏어오려고 한 시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취향의 확장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나쁜 놈들 시기예요. 식민주의자, 나치. 이거 나중에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성길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잠깐만요. 멘붕아. 두 번째 픽은 오메가의 스피드 마스터 빈티지 모델입니다. 이게 언제 모델이라고 하셨죠? 이게 79년도 모델입니다.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님 같은 저보다도 나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처음에 골랐던 거는 같은 브라이틀링의 크로노매틱 네비타이머. 네. 그 모델을 골랐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브랜드가 좀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만약에 돈을 주고 산다면 살 모델이에요. 대중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널리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소비가 조금 어느 정도는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비싸고 오래된 전통의 어떤 브랜드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너무 아이코닉한 시계들은 다른 식으로 또 재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미 다 된 대로 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이게 무너지죠. 본질은 변하지 않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밸런스들이 진짜 안정적이고 확실히 원조는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문서치 같은 게 아무리 열풍이 불어도 원조의 이 포스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도 비싸잖아요. 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문화치가 아이코닉한 게 달에 1969년에 처음 갔을 때 그 시계의 디자인이랑 이 시계의 디자인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에 살 수 있는 시계의 디자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같죠?
글씨체 정도 다르고 뭐 로고가 금속이냐 아니면 프린트냐 뭐 이 정도 다를까? 그리고 뭐 베젤의 프린트의 점 위치 약간 다르고 뭐 이 정도만 다르지 진짜 뭐 그때 우주비행사분들 살아계시다 불러서 이제 차이점 말해보라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매력이고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하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네. 저는 그 느낌을 좋아하지만 네. 근데 또 재밌는 점이 같은 레퍼런스지만은 시기별로 디테일이 또 찾아보면 굉장히 달라서 네, 조금씩 다르죠. 로고 모양이 약간 다르다든가 뭐 S가 길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만 아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321 무브먼트라고 해서 컬러밀이 들어간 게 실제 달에 갔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 거는 861이라고 그 뒤에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템 레버가 들어간 좀 다운그레이드된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이거든요. 가치가 올라가는 건 321이에요. 꾸준히. 그리고 861은 가치가 안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서브마리너가 처음에는 그 숀 커너리 버전 6538만 엄청나게 뛰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다가 지금 빈티지 서브마리너 가격 다 뛰었잖아요. 심지어 튜더 서브마리너까지 막 비싸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10년새의 그 그래프 보면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861 들어간 것도 나중에는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바보 같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가치가 오를 것 같은 모델이다. 네. 소리도 좋아. 찰랑찰랑 블레이스. 빈티지 브레이슬릿 특유의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이 좋으신 거죠? 물론 지금 만약에 현행 모델이나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퀄리티로 브레이슬릿을 만든다면 그러면 싸움 나죠. 그죠. 이거 12에 가까운 어떤 그걸 텐데 이런 느낌도 좋네요. 이게 금속 가공 기술이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서 빈티지 모델을 사면은 딱 그 시대의 금속 가공 기술의 산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편해요. 그리고 가볍고요. 안전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한번 흩어진 적도 있어요, 이 브레이슬릿이. 그래서 제가 직접 수리한 적 있으세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정말 오메가의 브레이슬릿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매력입니다. 빈티지 모델은 그걸까 약간 매력이기도 하고 그게 또 위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밸런스나 뭐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이 트위스트 러거도 그렇고 진짜 이쁘네요. 얼마나 이게 뛰어난 디자인인지 잠깐 언급하자면은 이거 리뷰 때 언급할 얘기긴 한데 사실은 이게 42mm니까 큰 시계죠. 근데 어지간한 손목에서도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게 러그가 엄청 짧아요. 근데 또 러그가 짧으면 시계가 뚱뚱하고 못생겨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트위스트 러그를 그러니까 피니쉬를 브러쉬된 부분이랑 폴리시된 부분을 스크루처럼 꼬아가지고 우아해 보이게끔 하고 좀 더 길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러그 자체는 짧은데 그걸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길어진 것 같은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 착시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크라운 가드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주시계니까.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좀 두껍거든요. 근데 이거를 혹이나 무슨 방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체 틀 안에 잘 통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어색하지가 않아. 맞아요. 투박하게 여기가 나온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전체적인 형태가. 디자인이 참 유려하다.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시계 같아요. 이게 투라치인데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예뻐요. 그래서 오메가가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뽑은 디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무 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는 최고다. 그럼 또 다음 시계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이제 성길림 컬렉션 얘기를 해야죠. 제가 뺏고 싶은 성길림 시계 첫 번째는 파네라이트. 저 이거 리뷰할 때가 한참 바쁠 때라 가지고 거의 이거 귀한 시계라 가지고 빨리 리뷰하고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나? 그렇게 오래? 굉장히 죄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반납할 때 이거 거의 내 시계 같은 느낌이 돌려드려야 돼가지고 굉장히 슬펐던 기억이 나요.
예쁜데 내 손목에 찰떡인데 오랜만에 제외하셨는데 네, 이거 잠깐 그 바람 피웠던 상대를 만났다. 잠깐만요. 김생활님 손목에서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옆에서 잠깐 표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도 조금 네. 그 김생활님께서 살이 좀 이제 빠지시면서 네. 이 시계가 김생활님께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시계를 착용할 때 어떤 자규체면을 하냐면 이 시계는 거친 남자가 차는 시계야라는 느낌을 조금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터프하게. 근데 김생활님께서 착용을 하시니까 시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단정하게 좀 네, 있는 네. 느낌이 좀 있죠. 부드럽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시계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착용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이 시계도 다양하게 연출이 되지 않을까. 꼭 그렇게 큰 시계라고 막 무조건 투박하고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듀에 같은 좀 드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변형도 나왔던 것 같고, 물론 매니아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지만은 루미노르나 뭐 라디오미르 중에 하나는 워낙에 아이코닉한 컬렉션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24mm가 주는 이 시계 줄질을 했을 때 이 양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그룹 호감마랑 호환도 되니까. 맞아요.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싶은데 뺐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파네라이가 들어옴으로써 오늘 또 기원상 나쁜 놈들이 들어가 있는 그 시계들 많이 있어요. 식민주의자도 있었고 나치도 있었고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추측국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좀 빠져. 세이코 있잖아요. 나쁜 놈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빌런. 이거 편집해 주실 거죠? 잘 모르겠어요. 시계의 역사라는 게 좀 슬플 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쁜 일 하다가 좀 좋은 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서. 독일 쪽도 그렇고 네. 일본 쪽도 그렇고 네. 시계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 얘기하기 힘드니까요. 맞아요.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부분이 연상이 됩니다. 또 그 시계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또 나치는 플리거잖아요. 나치 이런 거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검열되는 거 아시죠? 나치는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기술적인 성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립화해서 봐야겠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역사적인 거를 논의할 때 아예 그거를 그냥 빼놓고 블랭크를 해놓은 상태로 논의나 논란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료가 있어야 비판도 하고 수긍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애들도 네, 그렇죠.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때는. 히틀러가 만들었잖아요. 폭스바겐. 그때 애들이 잘했다 뭐 이렇게 우기면은 목을 쳐야 되겠지만 네. 반성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한에서 뭐 그때 기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거. 네. 뭐 항공시계의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이고 이제 뭐 내비 타이머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클래식한 파일럿 시계 디자인 대표라고 하면 플리거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신 베이직 디자인이긴 한데 그 라코가 그 시계를 만들었던 5개 기업 가운데 오리지널 5개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중에서 보급형 시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인데 미오타 무브먼트 넣어가지고. 근데 미오타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이 이 가격대에 오리지널 기업이 있다는 게 정말 좋긴 한데 뭔가 더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버전보다 덜 예쁜 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외인 게 요 그레이 선버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 수 있나 지금도? 하고 지금도 못 사죠? 네. 지금 못 사더라고요. 네네네. 200개 한정판이라서. 그래서 오씨 늦었네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성길님이 이걸 갖고 계셔가지고 요거는 이따가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될 일 없죠.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근데 이게 다이얼도 선버스트 그레이여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브러쉬 케이스에다가 뭔가 가죽들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진작에 이걸 이렇게 하죠. 이름이 타우펜가 이렇게 진회갈색? 네, 진회갈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색을 가진 플리거가 보기 드문데 라코에서 이걸 이제 더 이상 또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게 탐이 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걸 라코에 연락을 해가지고 더 만들어? 우리 채널 한정판 에디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좀 다이얼 색상들을 베리에이션들을 좀 시도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다시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도도 그렇고 라코도 그렇고
좀 능력에 비해서 잘 안 풀린다 싶은 회사들이 네. 제일 예쁜 거를 한정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예쁘고 네.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정규 콜렉션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그렇고. 거예요? 왜요? 맞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성길님 시계 뺏는 것 중에서 그래서 처음에 고른 게 라도의 캡틴 쿡, 그 중에서도 그린 색깔 모델입니다. 캡틴 쿡은 라도의 제일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히트 원더죠? 네, 원히트 원더죠.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말고도 좀 다르게 잘 내줬으면 하는 시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인지도 있고 요즘에 최근에 라도 중에 가장 성공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색깔 있는 다이얼을 좀 잘 아까 안 산다고 얘기를 그쵸. 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린 색상은 뭔가 좀 차분하게 깔아앉으면서도 여러 군데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차분한 그린 색상이어가지고 또 좀 욕심을 내서 제가 갖고 오게 됐습니다. 좀 의외이긴 했어요. 저거를 고른다고 하셔서 조금 더 매니악한 디자인이거나 흔치 않은 모델을 고르실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캡틴 쿡은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 외관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는 좀 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실 거라고 했는데 유색 다이얼에서 아마 꽂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은 스쿠알레도 아티코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그린 색상이 주는 매력이 또 있고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달라요. 그 시계의 다이얼하고. 그래서 약간 더 입체감이 있으면서 좀 더 반짝이는 느낌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색상은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누가 유튜버나 댓글에서 저걸로 저거 수명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오버월. 5월 주기. 네.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일을 주의하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오일이 다 이제 좀 마르거나 넣을 때가 되면은 이게 안 움직인대요, 잘. 그래서 그걸로 알 수 있다. 약간 이 난 얘기더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어. 이런 기능이 있는 기믹 같은 것도 성민님이 또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고 라도 생각하면 안타깝고 뭔가 원히트 원더여서 아쉽다 이런 브랜드인데 그 와중에 라도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걸 꼽으라? 그러면은 캡틴 쿡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계는 저는 오리스의 65를 가져왔습니다. 주변부로만 이렇게 브라스 처리가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65도 진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잖아요. 예전에 채널에도 소개 많이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고 너무 같은 디자인으로 많은 시계를 만들었어요, 오리스가. 그래서 얘 좀 눈에 너무 많이 익어버려가지고 이걸 내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지금 꺼려지는 상황이 됐는데 좀 너무 많이 흔해진 것 같은 네, 좀 흔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비된 이미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 갖고 계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 브론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데 65만의 매력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여가지고 제가 탐내서 또 뺏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론즈 하나도 없으시죠? 네, 저 브론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좀 알러지나 이런 거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뒷면은 다 스테인레스고 포인트만 브론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은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65는 저한테도 2개가 있거든요. 그쵸, 맞죠.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뭔가 브레이슬릿의 이 리벳 스타일의 브레이슬릿도 네. 뭐 튜더도 이런 걸 쓰긴 하지만은 그 오리스는 또 오리스만의 더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사랑하는 컬렉션이거든요. 뭔가 블랙베이도 레트로 다이버긴 하지만은 블랙베이가 현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얘는 진짜 찐 60년대 진짜 65년이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는데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다들 항상 만듦새도 좋고 오리스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컬렉션이 없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 모델도 성민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정한 느낌도 들면서 그러니까 포인트로 베젤의 가장자리에만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과하지 않게 좀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닦으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닦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변색이 많이 일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색깔이 그렇게 변색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잘 티가 안 나는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밝기도 굉장히 얇은 편이고 착용감도 저는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리벳 브레이슬릿도 저는 좋아하는 부분이라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컬렉션에 되게 좋은 시계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대부분 김생활님께서 갖고 있는 시계 겹쳐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마이크로 브랜드를 뺏고 싶은 시계로 안정하게
가게 되는 이유가 그- 마이크로 브랜드는 제가 리뷰했던 거를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니 나한테도 있는데 뭘 그렇게 되는 그죠. 것 같아요. 컬러가 좀 다르다든지 네, 이런 그 정도 정도라 차이밖에 없어서 뭐 데는이 다 갖고 있고 뭐 로리에 이거 내가 했던 넥슨인데 뭐 맞아요. 그래서 네. 두 개를 또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범위 안에서 마이크로 브랜드 네. 고르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뺏고 싶은 시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소감 얘기하면서 마칠까요?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촬영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갑고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서 같이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뵌 성길님하고 또 이제 세열님께는 좀 자주 뵙긴 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컬렉션들을 다 놓고 보는 일이 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뺏고 싶은 시계라는 주제가 굉장히 재밌는 주제여가지고 네, 진짜 어떤 거를 뺏으면 좋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가 좀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오래 고민을 했잖아요. 아까 네. 찍기 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실제로 뺏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건지 일단 이따가 협상을 좀 진지하게 해보는 그러시죠. 걸로 하고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 2, 3년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우리 collection의 내용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컨텐츠를 또 2, 3년이 더 지난 다음에 해봐도 또 성장한 우리들이랑 컬렉션의 내용이 또 달라지지 재밌을 것 않았을까.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 형편이 나아졌으면 나빠졌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고성민 손성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